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학이란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원래 과학은 좀 자연현상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적인 그런 말이 원래의 말이었는데, 이것이 모든 생활 전반에 퍼져서 무슨 생활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역사과학 정말 많은 다방면에 이렇게 쓰이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말에 대해서. 그렇지만 한자로는 과연 어떻게 과학이라는 말을 쓰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과학입니다. 글자를 우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과목과입니다. 과목.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도 국어, 산수, 사회 뭐 이런 것이 있듯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나누어진 것을 과목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벼화입니다. 벼를 뜻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말. 이렇게 무엇을 용량을 재기 위해서 이렇게 뜨는 것 있죠. 되라든지 말이라든지 할 때 쓰는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벼를 이렇게 말로 이렇게 퍼서 이렇게 나누는 모양이에요. 퍼서 나누어서 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눈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또 과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학문의 어떤 것을 나눈 것은 과목이 되고, 또 다른 것도 무슨 과,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내과, 외과, 치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이렇게 과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뭔가 같은 계통을 나눌 때 이렇게 무슨 과를 붙여서 다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쌀을 이렇게 퍼서 나눈다는 거기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울 학이라는 글자는 뭐 정말 우리가 학교, 학문 이렇게 많이 쓰죠. 글자는 획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 이것을 글자는 좀 재미있게 돼 있어요. 어떤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있다. 뭔가 공부해야 될 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자, 이것을 책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덮는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덮는다. 그래서 일단 책상이라고 생각하고, 책상 앞에 아이가 앉아서 두 손으로 뭘 셈을 합니다. 이 셈을 한다. 이거는 수효효거든요. 수효효. 예를 들어서 상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셈을 한다. 처음부터 이제 뭘 배운다는 그것이죠. 셈을 할 땐 두 손으로 이렇게 상가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두 손을 나타낸 것이 이 글자입니다. 이것이. 네, 이래서 배운다는 뜻의 배울 학입니다. 이 글자는 사실 우리 사전에는, 한자 사전에는 절구구라는 부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원래는 절구구가 아니고, 절구구라는 것은 이렇게 아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절구구예요. 그런데 깍지를 낀다, 두 손으로 깍지 낀다고 할 때는 이것이 떨어져 있어요. 이것이 떨어진 글자입니다. 근데 이 글자는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절구구와 이렇게 절구구 속에 넣어서 이렇게 글자를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국어 사전에서는 과연 과학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대상을 객관적이고 계통적으로 연구하는 활동 또는 그 성과다. 객관적으로 어떤 뭐 실험을 한다든지 해서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연구하는 그러한 그 활동을 과학이라고 한다. 특히 자연과 자연 현상에 대한 것을 주로 연구를 했죠. 처음에는. 지금은 과학이란 말이 여러 분야에 쓰이지만, 그래서 자연과학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 동양 사회에도 과학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과거지학이다. 우리가 과거 시험을 치죠. 과거 시험은 동양에서 중국, 우리, 베트남 이 세 군데서만 쳤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관련된, 과거 시험과 관련된 그런 학문이다 해서 과거지학을 줄여서 과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분과의 학문이다. 분과는 과를 이렇게 나누었다는 것이죠. 여러 개. 그래서 나눈 분과의 학문이다 해서 과학이라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이라 하면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지학의 줄임말로 주로 썼고, 일본에서는 과거 시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과의 학문, 여러 나누어진 학문이다 해서 과학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과학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사이언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라틴어 계통인데 체계적이고 정확히 기록된 지식이란 뜻의 이러한 글자에서 온 것이 영어의 사이언스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 사이언스라는 영어가 과학이라는 말을
번역으로서 이렇게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과학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원래 그리스 쪽에 옛날 고대 서양에서는 철학이 대부분의 학문의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철학이었어요. 그 철학이 쭉 이렇게 계속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야인 자연철학이 또 있었겠죠. 뭐 세상의 원리가 세상의 만물의 구성 원리는 뭐 불이다, 물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학설들이 우리가 학교 때 배웠습니다만 이런 자연철학이 또 이 철학의 한 분야로 있었고 그 안에서 자연철학에서 이제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태동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이게 자꾸 세분화가 됩니다. 어떤 자연과학과 관련된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인데 그것이 이렇게 세분화되고 전문화가 돼서 자꾸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이언스란 말이 동양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놓고 볼 때 이미 서양에서 동양으로 사이언스란 말이 전해졌을 때는 상당히 많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일반 과학이라 하더라도 물리도 있고 뭐 화학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계통이 있죠. 그런 것이 이미 상당히 세분화돼서 전해졌기 때문에 이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문과의 학문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이 말을 번역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 나라에서 이미 쓰고 있던 분과의 학문, 결국 이미 세분화돼서 전해졌기 때문에 세분화된 학문이므로 그러면 이것을 과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붙여서 중국에서도 이 말을 쓰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말을 쓴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말은 나누어진 여러 학문을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말 뜻으로 보면 그리고 전문화된 분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과학이란 말이 이제 사용이 돼서 정말 참 한자 문화권에서 과학이라는 것 또는 우리 현대 과학기술 시대에 사는 지금은 과학이란 말은 정말 쓰이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말이다. 그것은 사이언스가 동양에 전해졌을 때 이미 상당히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쓰여지고 있던 분과의 학문이라는 뜻으로 과학이란 말이 만들어졌다. 일단 말 자체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